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바람잡이 김호준입니다. 뭐라고 하셨어? 바람잡이. 바람잡이 주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실 것까지는 없는데 대단한 책도 아닌데 오셔가지고 제가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잠시 후에 소개드릴 작가 바람잡이로 먼저 나왔어요. 제가 이 출판 기념회에 보통 와달라고 하면 안 가는데 오늘 꼭 와야 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이 출판되기 전에 제가 원고를 먼저 받아봤어요. 읽고 이것은 출판을 막아야 한다. 이미 책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판 기념회에 가면 이제 첫 번째 사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되돌릴 수가 없죠. 다 사셨죠. 그러면 빨리 행사가 끝난 다음에 굳이 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이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라고. 꼭 살 필요까지는 없는 책이거든요. 그걸 널리 알리러 왔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이 작가를 소개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는 왜 왔어? 저는 양경철 선배 오라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왔어요. 왜 왔는지는 딱히는 모르겠는데 요새 양정철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미담이 많이 나와 있죠. 그렇죠. 꼭 그런 사람은 아니다. 정확하게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왔어요. 저도 그 책이 나온 걸 알고 너무 나무들이 불쌍했어요. 자, 작가 양정철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2012년에 대선이 끝난 다음날, 저와 주진우 기자가 잠시 외유를 했거든요. 외유가 아니지. 볼 일이 있어서. 도피. 장기 외유를 했는데, 그때 거기까지 굳이 와서 힘내라고 말해준 사람이 사실은 한 손가락도 안 돼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왔던 사람이 양정철, 저는 박사라고 부르는데 양 박사였어요. 본인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그때 굳이 와줬었고, 그래서 같이 한 달 정도 있었나요? 한 달? 한 근데 달 아니 정도. 김총수하고 주 기자가 2012년 대선 끝나고 도주를 한 거죠. 그때는 진짜 외유가 아니라 도주인데 외유. 구속 내지는 살해 위협도 약간 느끼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파리 가 있었는데 저는 저대로 또 2012년 대선 지고 나서 이제 술독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파리로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제일 힘든 시기에 작가님, 내가 말 시킬 때 해요. 오케이. 아니 근데 우리 그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좀 와서 맞춰봤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와가지고 자느라고 얘기를 못했는데 와서 굉장히 방탕생활 했죠. 나는 이 사람들 둘이 왜 왔는지 몰라. 굉장히 방탕생활 했죠. 파리 왔을 때 오셨어요. 그래서 몇 명이서 한인슈퍼에서 그 얘기해도 됩니다. 다 거기까지 괜찮아요. 네. 한인슈퍼에서 저기 라면과 김치를 이만큼 샀어요. 고기하고 고기랑. 그래서 우리끼리 집에서 저희 둘이 맨날 둘이서 파리에서 너무 외롭게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비 오고 저는 산책 가서 와서 씻으면 저 인간 욕하고. 하루에 샤워를 3번 해요. 수자원공사에 고발하든가 해야지. 비 오면 비 맞으면 씻어야지. 저 인간 안 씻어요. 저 인간은 아니 비를 맞았는데 왜 씻어요? 비를 맞았잖아요. 갔더니 두 거지꼴로 이러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양 선배가 오셨어요. 그래서 양 선배 집은 큰 집을 얻었고 저희는 조그만 집에 있었는데
큰 집을 빌려서 거기서 이제 뭐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어야지 신나게 이제 그 쇼핑을 해서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탔는데 저희가 하도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양 선배가 창피하다고 옆 칸으로 갔어 혼자서. 아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파리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떠드는데 대한민국 애국 시민으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때. 우리는 어디로 나갈 것인가.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도둑 맞은 거? 그래야지. 사람이 모자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사한데 혼자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재미없는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그 여기 꼭 오긴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제 그 양 작가의 실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그렇지. 양 작가는 그동안은 그 5년간은 베일에 가려진 대중에게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뭐 비선 실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실세? 비선 허세거든요, 완전. A선 허세. 완전 허세인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매일 할 일이 없으니까 주로 뭐 산책하거나 뭐 이런 걸로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그런 와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맞다 생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40대 50대 남자들끼리 생일 안 챙겨줘요. 자기 생일도 잘 안 챙기고 관심 없거든요. 서로의 생일에 대해서. 생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를 끌어들더니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서 누구랑 막 통화를 하려고 생일 축하드린다고 막 다정하게 사귀는 사람 있나. 근데 저한테 전화를 바꿔줘요. 갑자기. 알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생일인 거예요. 나는 관심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밝게 막 생일 축하한다고 통화하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예. 백수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무덤덤하게 축하드린다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그걸 끊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양 작가가 인간 문재인을 참 좋아하는구나. 생일이어가지고 막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막 생일이다 그러고 전화하고 막 그 왜 10대 20대 때 뭐 연인한테 전화하듯이 좋아하고 싱글벙글 막 웃으면 자기 꼴이 말이 아니었으면서. 거기가 파리였어요, 같은. 그러니까 이제 2012년 내가 파리라는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잠이 덜 깬 것 같아. 이가 누가 불렀어? 지금 파리에서 걷다가 갑자기 생일이다 해서 전화해서 신나게 뭐 연인하고 통화하는 듯이 막 축하한다고 그랬던 그 상대방이 그 당시 백수 문재인이었고,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40대, 50대 남자가 60대 남자 생일을 축하한다고 갑자기 파리에서 생각나가지고 전화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하는구나. 인간으로 참 좋아하는구나. 이 양반은 아마도 끝까지 정치인 문재인 혹은 자연인 문재인 곁에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본인이 떠나겠다고 하길래 언젠가 꼭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아무것도 아닐 때 생일 챙겨주던 사람이라고. 자기 그 와이프 생일 잘 안 챙겨줘요. 보통 이 나이 되면 생일을 챙겨준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생일 이외에 누군가 생일 기억나서 갑자기 막 신나서 전화해본 기억 있어요? 그런 거 잘 없어요, 사실. 나이 먹어서는. 그 얘기를 하나 해줘야 되겠다는 거 하나 하고. 이 인간아, 내 생일이나 좀 챙겨라. 전 내 생일도 안 챙겨요. 근데 그게 저는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런 거구나. 또 하나는 왜 인터뷰하면은 뭐 어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아무 선친직도 안 하겠냐, 뭐 자기는 그릇이 아니다, 뭐 이렇게 포장해서 하는데 나가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안 돼요. 왜 불렀어?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블랙하우스 잘 되겠어? 공항에서 들어왔는데 그
지금 납치를 당했죠. 근데 납치 당하는 척 이제 뭐 대충 보니까 뭐 아니 뭐 김총수가 공항 들어오자마자 잠깐 좀 할 얘기가 있다고 보자고 하는데 SBS 카메라가 왜 붙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구나. 근데 뭐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뭐 정확한 건 모르고 하니까 대충 뭐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데 뭐 한 씬 정도 따라보다 하고 따라갔더니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청와대 앞에 있는 서머셋 호텔에 끌고 가서 그 머리도 안 감고 면도도 못 하고 진짜 생거짓꼴로 인터뷰를 당했거든요. 그게 미안해서 온 거 아닌가 오늘? 그건 아니고 그건 뭐 내 장사니까. 김총수는 어디서 뭐가 미안해하지 않아요. 저 인간은 캐릭터가 그래서. 저기 양정철 작가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질문을 몇 개 받아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다 어려워요. 해외에 계실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이거 이런 건 누가 시켰나 봐요. 시킨 게 아니고 네. 라면이에요. 제가 아는데. 예. 김치찌개입니다. 그 저 일본에 한 책 쓰면서 2달 있었는데요. 그 자취방을 구해서 있는데 한국에 어떤 분이 김치를 싸갖고 왔어요. 근데 일본에서 파는 김치가 너무 맛이 없었는데 그분이 가져온 김치 갖고 한 2달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답할 건 아니잖아 이게. 맛있게 끓여 먹었어. 충실해야지 독자들에게. 아름다운 태생으로 정치를 안 하신다고 했는데 많은 지지자들은 정치를 하시라고 명령을 한다면 당선이 안 된다니까요. 당선되면 할 수도 있는데 당선이 안 돼요. 예? 답해주세요. 통과. 다른 거 하겠습니다. 책에서 혹시 미처 다루지 못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엄한솔 씨가 이분은 책을 안 읽은 것 같은데 네. 책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사실 근데 양정철이 경험한 문재인, 양정철이 경험한 이 그 대선 그리고 정치권 일만 가지고 책을 쓰면 그거가 대박 날 거예요. 예. 그거는 대박 날 거라고. 대박이죠. 대박인데 예. 그 부분을 안 담기 어려웠을 거예요 책에. 제가 고심했던 대목인데요. 제가 이제 그 책 쓰기로 결심하면서 그거 이제 저하고 김총수하고 많이 좀 다툰 건 아니고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뭐 문 대통령님과 좀 뭐 가깝다는 이유로 대통령으로 현재 계신 분의 뒷얘기나 그동안 뭐 정치하시면서 있었던 얘기, 뭐 대선 비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너무 스스로 좀 제 스스로에겐 비루하고 대통령께는 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내가 5년 계신 동안 안 하겠다 결심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 이 책을 사람들은 양정철에 관심이 없다. 문재인이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된다. 당시 책보다 잘 나가 지금. 그래서 그 이 책에 다루지 못한 다른 얘기들은 이 책에서 말하는 세상을 바꾸는 언어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 두 분 대통령 얘기만 넣고자 했고 그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얘기들은 지금 다 뺐죠.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총수한테 이제 추천사를 하나 써보라고 했더니 안 쓰겠대요. 그래서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왜 그 문 대통령 책을 써야지 왜 자기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몹시 얹혀놨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그게 아니고 이후로 지금 상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공항에서 납치가 된 거예요.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잠깐 기다려봐. 이 책은 제가 이제 원고를 읽고 이 책은 그냥 혼자 간직해라. 왜 불렀어? 혼자 간직하고 빨리 가 이제 집에. 꼭 했었어야 하는 얘기인데 못다한 얘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얘기들이 있다. 후일담을 팔라는 게 아니라 뭐 하여튼 의견이 갈렸는데 제 책은 아니니까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저기 대선 정권 교체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목표였잖아요. 정권 교체 이후에 인간 양정철은 뭘 하고 싶다, 뭘 하겠다가 아니라 뭘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행보가 원래 대선 훨씬 이전부터 마음먹었던 길이기 때문에 뭐 저는 좀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기 그 블랙하우스 인터뷰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 뜻과 무관하게 SBS가 편집을 하니까 마지막에 분량 때문에 잘랐는데 저는 사실 그 인터뷰가 한 2시간 했거든요.
담긴 건 20분밖에 없지만, 근데 이제 이런저런 거 빼고 나면 실제 내용은 10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 1시간 50분 동안 한 얘기 중에 가장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는데 소개되지 않아서 아까웠던 대목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이미 했잖아요. 네, 여러 차례.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그 어떤 것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또는 뭐 어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얘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반드시 본인과 문재인 대통령하고 엮을 거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 대단한 의지거든요. 약간 미친 거거든요, 그건. 근데 제가 재차 물었어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고, 뭐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기가 끝나면 그때 가서 자기는 많은 계획을 그 사이에 세워서, 그때 가서 이제 뭔가 시작할 거고, 그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네. 강조하고 강조했었어요, 그때. 적극적으로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 잘랐어 왜? 그거는 이제 재미없었나 보지. 나한테는 인상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까지 자기 인생의 4년 반을 5년을 적극적으로 비울 수가 있나. 완전히 비울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어찌 보면 정권 재창출,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문재인을 대통령을 만드는 거를 가장 큰 목표로 삼았으니까 이제부터 자기 꿈을 실현해 볼 수도 있는데 뭐 개인적인 일 할 수 있잖아요. 뭐 네. 공부를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무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저 외국에 계신 양정철 선배를 뵌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대통령의 복심, 뭐 오른팔, 왼팔인지 뭐 오른손잡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는데 어쨌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외국에서 있던 생활이 굉장히 좀 뭐라고 보면 되게 남루하고 후미진 데에서 혼자서 스트레이트 되겠어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린 콘텐츠로 승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포장하고 둘이 지금 경쟁 마취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런데 굉장히 쓸쓸하고 혼자서 이렇게 힘들거든요, 진짜. 네. 저희도 외국에서 저밖에 있어 와서 하는데 한두 달 지나면 노는 것도 지겹고 그러다가 며칠 괴로워요. 동안 그런 생각 들잖아요. 밤에 내가 뭐 하고 있나, 어디로 가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이버를 검색하고 있고 막. 이 사람은 그거는 한겨레 인터뷰에 나왔던 얘기야. 응? 아니요. 아니 근데 그 얘기도 잘렸나 모르겠네요. 저 김총사하고 인터뷰할 때 물론 뭐 외롭죠. 뭐 한두 달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걸 또 즐기면 멋있잖아요. 예. 그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럼 완전히 비워뒀냐? 그 4년 반 남았으니까 대략. 4년 반을 완전히 비워뒀냐? 그랬더니 완전히 비워뒀대요.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또 뭐 있나? 양정철 작가님께 민주주의는 어떤 것인가요? 잘 몰라요. 이게 이분. 굉장히 나쁜 질문입니다, 이런 거. 네. 이분 잘 몰라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네. 자, 문재인 정부 종료 후에 비서를 선점했다고 했는데 그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거 답해야 되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임기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꼭 성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믿기도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국민들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를 누군가 한마디로 저에게 규정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건국 이래 사실상 첫 번째 국민주 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의 여러 정부가 물론 그 국민의 정부 혹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그 가장 민주적 정부를 표방을 했지만 뭐 지난 10년의 경우를 놓고 보면 사실 주권자인 국민들을 팽개치고 다른 황제식 경영으로 사실상의 그 국민 주주들을 이제 무시한 거죠. 국민들이 그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역사상 초유의 그런 그 탄핵과 함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건데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그 국민들이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주가 돼서 만들어낸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은 문재인과 그 참모들의 정권이 아니라 내가 만든 정부라는 국민들의 책임감 때문에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래서 그 퇴임하고 나시면 성공한 전직 대통령 문화가 꼭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대통령이자 성공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음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가 좀 안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데에도 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 기여를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그 일을 하시는데 조그만 보탬이라도 되는 게 제 역할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휴학도 2년 정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할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객석에 있는 질문 몇 개 받겠습니다. 객석에 있는 분들한테. 네. 양정철 작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아 저기 뒤에 기자분도 오셨으니까. 네. 기자 요- 질문 받아요? 아니? 아니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했던 어디는 이거예요. 4년 반을 통으로 비워뒀냐? 통으로 비워뒀다. 근데 그 답을 듣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묻다가 통으로 비워뒀다는 거예요. 네, 통으로. 참네. 질문 없으세요? 자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하라고 하니까 남자분 저기 이게 손 이런-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다른 이런 분. 질문이 있어. 여자분- 잠깐만.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유시민님께 전하고 싶은 백수 노하우가 있다면 이게 굉장한 착각인데 유시민 작가는 엄청나게 바빠요. 돈도 잘 벌고 백수 아니에요. 감정 있어? 둘이 경쟁하고 있죠. 그렇지 썰전 씨발.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양 작가가 가서 물어봐야 된다. 거꾸로. 네. 질문 잘못했고요. 저는 이제 지금 뭐 김총수가 블랙하우스 하면서 유시민 선배한테 선전포고를 했나요? 네. 네,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렇게 뭐 참 좋은 세상을 같이 꿈꾸는 사람끼리 싸우는 건 좋지 않고 무슨 소리야? 김총수는 개인적으로 흠결이 워낙 많아서 어떤 공직도 맡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낙검수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게 다른 선택의 길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유시민 선배는 그에 비하면 방송도 잘하지만 흠결도 없어서 또 유시민 그건 선배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도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2011년도 10년도에 문 대통령이 정치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할 때 유시민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하면 나는 밀고 싶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약간 거리를 두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유시민 선배는 여러 가지로 황폐화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 등을 떠밀었죠.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놀겠다고 하는 분이 방송 노동자로 좀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고 예능인으로. 예, 예능인으로서 김총수하고 이렇게 정면 대결하지 말고 네.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총수한테도 서로 윈윈이에요. 문재인 선배가 저도 빨리 공직으로 가서 썰전 없었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선배가 당구 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요일 날 김어준이 그쪽으로 간대. 그랬더니 가수 어렵구만 그러던데. 자 질문 받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제. 예, 저희 바람잡이는 거의 끝나가서. 저 가운데 분이요. 네. 네. 모자 쓰신 분. 네. 계속 외국에 계실 거인가요? 지금까지 뉴질랜드, 뭐 영국, 일본, 뭐 미국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외에 다른 나라를 가고 싶으신 곳이 있으신가요? 아유 뭐 가고 싶어도 뭐 저
지금까지 다닌 곳은 다 동가숙 서가식 민폐 끼치면서 다녔는데 다 바닥났어요. 예, 국제 인맥이 다 바닥났고. 세계를 왜 냈겠어요? 그 이번 북콘서트 끝나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미국에 있는 한 대학하고 일본에 있는 한 대학에서 이제 초청이 정식으로 오면 그 적을 두고 왔다 갔다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저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들어와 있고 싶은데 뭐 들어오면 자꾸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엮이니까 대통령께 부담드리기도 싫고 저 스스로도 좀 거리를 두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3월 초나 2월 말쯤에 그 나가서 미국하고 일본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다가 지방선거 끝나면 조금 뭐 이 저에 대한 주목도 좀 덜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제가 뭐 지난번에 끈 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니까 안 믿으시는데 진짜 제가 끈 떨어졌다는 거를 확실하게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끈 떨어진 사람이 맞아요. 제가 그 부산에 가서 그때 양정철이 복심하면서 계속 삼철 얘기가 나왔을 때 양정철 선배하고 이호철 형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끝나고 나서 둘이서 노래방을 가네 안 가네로 30분을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다가 뭘로 싸웠냐면 너 문재인 씨계 있어? 그랬더니 없다는 거야. 양 선배가 나 없는데 형도 없잖아. 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문재인 씨계도 하나 못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 둘이. 근데 무슨 복심이야. 그리고 물어보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그렇죠. 네이버가 말해주는 게 다인 줄 알아요. 끈 떨어졌어요. 요새 어떻게 돼 뭐 물어봐도 아무것도 몰라요. 네. 네이버 기사가 다인 줄 알고. 이 사람들아 책 홍보 좀 해 나왔으면. 자, 책 관련해서 질문 받을게요. 네. 네, 남자분 앉으세요. 네. 이 앞에 여자분, 네. 저기 마이크 주세요, 여기. 남자분들은 저기 여자분들이 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끝나고 정해야 될 것 같으면 돈 내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유시민 작가를 좋아해서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배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후배들한테 당구 쳐가지고 돈 따먹으려고 아유 그 보독한 눈빛 아유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유시민 작가가 지지하는 정당인 정의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정당에 가입을 하고 싶지만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양정철 작가님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소신이 없었을 때 작가님에 대한 존경으로 정당을 선택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해주고 다시 한번 싶으신지 생각해 보라고. 종교까지 하지 마시고요. 작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의견을 굳이 들으셔야 되겠어요? 저야 뭐 당연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계신 정당에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지금 그 정의당이나 아니면은 민주당과 그 어느 정도 중요한 사안에서 힘을 모아줄 수 있는 다른 정당이라 그러면은 개인의 어떤 취향이거든요. 이를테면 정당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지만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칼라 또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칼라 다른 야당은 미래당도 있잖아요. 예 점점점 네. 그래서 뭐 그것은 뭐 개인의 조그마한 뭐 취향을 가지고 선택할 문제지 저는 뭐 제가 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고 하지만은 그건 뭐 제가 어떤 뭐 당에 대한 권유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선택을 하면 더 도움이 될까 혹은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유시민 선배가 당적은 거기에 두고 있지만 어느 당에 조금 힘을 더 실어주면 이 정부가 성공할까 뭐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답이 안 됐죠? 이거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예. 잘못하면 기사가 됩니다. 남자분 저기 앉으세요. 네. 이 앞에 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반갑고요. 네, 선배님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하셨는데 선배님 대통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대통령님은 항상 온화하고 너그럽고 자상한 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을 하시면서 혼나신 적이 있는지, 혼내실 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화를 내고 혼낼 때 어떤지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민감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혼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원래 모자란 걸 알기 때문에 감안하고 이거밖에 못하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혼을 안 내는 거죠. 아니, 제가 네. 뭐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네. 문 대통령이 그 당신을 도와주는 참모들한테 웬만해서는 이렇게 뭐 막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거나 짜증 내는 스타일이 좀 잘 보통 화를 안 내잖아요. 아니신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하는 거 본 적 있긴 한데 우리 둘이서 먼저 얘기하고 먼저 얘기하고. 네. 다만 논쟁은 되게 좀 치열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중요한 결정을 당신이 직접 내리고 아주 중요한 사안들한테 사안에 대해서는 참모들하고 이제 의논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게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그 대통령 되시기 전에 세월호 단식, 그 다음에 또 뭐 당 대표 출마 여부, 정치적으로 고비가 되는 여러 사안들이 있었는데 많이 부딪혀요. 그러면은 뭐 치열하게 논쟁은 하는데 최종 결심은 이제 당신이 하시죠. 근데 뭐 참모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일 갖고 이렇게 뭐 화를 내거나 그러신 스타일은 아니고, 뭐 저는 뭐 또 편하게 잘 해드리는 스타일이라 아마 화를 안 내신 게 아닌가. 아 선배가 잘해서. 아니 그건 아니고. 저기 문 대통령이 화내는 거 가장 화났을 때가 언제였어요? 화내는 거 본 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한테 특정한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되게 좀 분노하고 아주 그 굉장히 막 개탄을 한 사안들은 뭐 많죠. 뭐 이를테면은 좀 큰 틀에 저기를 놓고 보면은 이 종북, 그 다음에 뭐 좌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저쪽 당의 그 철지난 이데올로기 싸움이 얼마나 참 퇴행적입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 많이 하셨고, 좀 구체적인 사안 가지고서는 비효율이나 그 좀 과도하게 이 우리 문 대통령을 참모들이 막 어떻게든 뭐 이렇게 설정적으로 이 만들려고 하는 거를 되게 막 좀 그 못마땅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럽게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다가가야지 뭐 이렇게 만드느냐. 뭐 자주 이제 뭐 그러신 것들이 염색 좀 하셔라. 또 뭐 머리 옷 어떻게 좀 입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또 무슨 뭐 출연이나 이런 거 할 때 메이크업 좀 하시면 좋겠다고 하면 막 약간 그때는 좀 뭐 좀 못마땅히 하시죠. 연출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죠. 연출, 뭐 설정, 가식 이런 걸 엄청 싫어하셔서 그런 걸 하고 참모들하고 많이 좀 그 논쟁이 좀 있었죠. 저희 둘이 화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엄청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화낸 적이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봤는데 네. 예. 엄청 화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진짜 재밌는데 그분이 안 뱉은 가르쳐주지. 그분이 뱉은 단어를 얘기하면 엄청 놀랄 텐데.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예. 자, 여기까지.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갔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순간에 자, 그 얘기는 실조라는 저 현조라는 정치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알아서 끊겠습니다. 고마. 저 뒤에 아유 말하고 싶어 씨발. 자 질문요. 저한테요? 아니 주 기자한테요? 이 사람아 여기 왜 오셨어? 제정신이 아니구나. 오늘 내 자리에 내 자리. 끝나고 나서 쓰세요 알아서. 예. 저기 좀 받아주세요 진행요원께서. 네. 질문하세요. 질문.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 저한테 하면 안 돼요. 저기 질문. 남자분들 예. 아니 하지 마. 왜 남자끼리 왜 그래요? 괜찮아요. 됐어요. 네. 네. 자, 말씀하십시오. 예. 네 가운데 분요. 네. 마이크가 갑니다. 예. 저는 보수주의자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분들이 저 개인적으로 관점에서는
과연 진보주의자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제 소견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이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자들한테 질문을 시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요. 제가 이거 토크스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여자분들은 궁금한 걸 물어요. 남자들은 논쟁을 하자고. 내 말이 맞지 않아, 씨발? 거의 예외가 없어요. 네, 대부분. 말씀하세요. 네. 예. 미안합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럴 줄 알았어. 예,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저 양정철 님께서 보수주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과연 민주당이 진보라는 색깔을 입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네. 잠깐만, 내가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본인이 보수주의자인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일단 그걸 알아야지 본인이 예, 예. 보수주의자인지 맞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요. 보수주의의 가치가 개인적으로 평등보다는 자유를 지향하고,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국민들, 국가들, 그리고 인간 존엄이라는 것들과 책임이라는 것들, 이런 공정성, 그런 가치들을 갖고 있는 게 보수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한데 진보는요? 하나만 진보는? 여쭤볼게요. 이 두 분이 싸우려 그래. 질문 아니고. 자, 민주당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DJ와 노무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두 대통령, 그러면 본인이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을 지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진 않죠. 예, 예. 그거 보수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왜 정리가 안 돼, 두 사람 때문에. 그 책에도 제가 썼는데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진보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서구식 그 민주주의적 가치 혹은 이념적 가치로 봤을 때 보수 진보에 둘 다 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그 이 야당 같은 경우는 저는 진보라기보다는 일종의 중도 혹은 합리적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은 보수가 아니라 저는 굉장히 수구죠. 이건 보수라는 가치를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떠나서 근데 제가 책에서도 좀 굉장히 이건 돌맞을 각오를 하고 쓴 대목인데 저는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도 없고 진정한 지금 진보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어찌 보면 자기들이 보수를 자칭하고 자기들이 진보를 자칭하면서 자기들이 주창하는 내용을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보수 진보가 참다운 진보 논쟁, 보수 논쟁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보수 진보로 나눠서 대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분명한 기준으로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는 합리냐 불합리냐, 애국이냐 매국이냐, 정의냐 부패냐, 이런 기준으로 저는 차라리 정치를 판단하고 선거에서 심판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수 진보 논쟁으로 가면 절대 저는 합리적인 논쟁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분 또 한번 받아볼게요. 그게 남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 누군가 무대에 서 있을 때 상대를 제압하고 싶어.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내 논리가 어때? 당신 이게 다음 질문할 남자 질문자를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예, 마이크가 잘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고향이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인데요. 고흥에 있는 백수마을을 소개했더라고요. 그 책에서 좀 더 큰 백수읍을 소개했어도 좀 이상한 동네 이름으로 그 이제 여담이고요. 그 책 안에 보면 사실 다음 대선이나 이런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이낙연 지금 총리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게 있고 다른 분들은 언급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게 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남자 질문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기자가 이만큼 안 있는데. 이낙연 총리님을 언급한 거는 다음 대선과 연관지어서 사례를 든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처음으로 남들이 써주는 원고가 아니라 그 본인의 분명한 판단과 자기의 언어로 국민들과 합리적으로 수준 높게 소통하거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장과 총리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시에 갖게 된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진보라는 사례로 예를 든 거고요. 다음 대선은 지금 정치에도 관여를 안 하는데 제가 다음 대선에 왜 관여를 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걸로 기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요? 양정철, 이낙연 차기 대통령감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기사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뜻도 아닙니다. 이낙연 낙점 못 받아.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예. 책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안녕하세요. 예. 네. 문득 궁금한데요.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셨는지, 만나셨으면 그냥 무슨 말씀을 나누셨을까 그런 거 궁금하고요. 혹시 만나실 계획이, 안 만나셨다면 계획 있으신지 그게 아니 왜 붙고서 또 와서 책 얘기는 안 하시고 내가 그 책을 써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벌써 기사가 3개 나올 것 같아 지금 네. 벌써. 예. 양정철, 만날 이낙연 기회가 없어. 낙점하지 않아. 팽 당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팽 당하나. 예. 이낙연 무릎 꿇어. 뭐 이런 거. 예, 뭐 저 그 거리를 둔다고 저 원칙을 정했으면 저도 그 원칙 지키는 게 맞고 또 대통령님도 제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굳이 뵙지 않아도 저도 뭐 대통령님 마음이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좀 아픔과 또 고마움과 이런 것도 갖고 있고 대통령님도 뭐 언론 보도나 또 다른 참모들 통해서 뭐 제 그당 들으시면 그걸로 저는 이심전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니까. 이거 이 어린들이랑 하는 거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안 봐도 괜찮습니다. 네. 그쪽에서 별로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문제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할게요. 질문할게요. 오늘 여기가 300석이에요? 한 200명, 300명 오신 것 같은데 1000명 넘게 그 줄을 섰대요. 줄 섰는데 저한테 줄을 쓴 게 아니고 네, 시청자가 시청자가. 1300인가 얼마예요? 오늘 오신 분들이 5대1 뚫고 네. 지금 되신 거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표구해 달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한테도 많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오셨다가 다 인사만 하고 다 가셨습니다. 네. 자리가 없어서. 예. 그래서 북콘서트를 책이 팔리고 안 팔리고 북콘서트를 한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아. 또요? 네. 저기 국민청원 같은 게 요새 유행인데 출판사에든 어디든 청원을 해가지고 제가 1000명이 넘으면 제가 양비를 무조건 그 자리에는 끌고 가겠습니다. 네. 그건 약속해 주세요. 네. 아니 그렇게 호응이 크지 않아. 꼭 없어. 보자고요. 1000명이면. 그러니까 보면 됐죠. 한 번 봤으니까 됐죠. 네. 자, 1000명이 넘으면 한 번 더 하시고 오늘 기다렸다 간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 오늘 당첨 안 된 분들이 1차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거의 뭐 한 1000 몇백 명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줄을 설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실체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책을 읽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책을 읽기 전에. 네. 책을 읽고 나서 안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벌써 반응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자, 1000명 넘으면 네, 한 번만 더 하죠. 약속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이제 발언자비 끝내고 가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 문구는 뭐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다는 얘기죠. 당신의 언어가 민주주의입니다. 저 책의 추천사를 유홍준 선생님하고 유시민 선배가 썼습니다. 유시민 뭐라고 썼냐면 살다 보면 외로움을 즐기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외로움이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느끼는 날이 오기를 응원하며. 쓰기 싫은 거죠 이거. 써달라고 했는데 쓰기 싫었어요. 제가 썼습니다. 제가 쓴 거 말고 어떤 사람이 썼어요. 정치인은 홀로 빛난다.
혼자 똑똑하다.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한다. 다 했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다 그래요. 양정철은 자기를 낮추고 주위를 비춘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안 했다고 한다. 그래서 짠하다. 그리고 찡하다. 양정철은 제가 썼습니다. 저는 안 썼어요. 써달라고 그랬는데. 이 책은 내지 말아야 돼! 끝까지! 좀 책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해라. 좀 이 인간아. 여러분, 저희는 책 홍보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제가 불러서 제 시책입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겠고요. 뒷분들이 굉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바람잡이였어요. 네. 여기는 바람잡이니까 네 진짜 본편은 이제 시작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양정철 형님하고 좀 친하다는 이유로 등 떠밀려가지고 피아노도 치고 사회도 맡게 된 엄격결에 아주 밥 한 끼에 이렇게
여기 쓰게 됐습니다. 참 어색합니다. 그 지금 방금 연주한 곡은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곡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곡인데요. 거기서 도로시하고 양철 로버트 또 허수아비 또 겁쟁이 사자 이렇게 넷이 우주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 그게 시민 또 농부 또 그리고 그 노동자 또 정치인을 나타내주고 있대요. 근데 서로 나약하고 힘들지만 함께 찾아가면서 우주를 가면서 어떤 해결책을 스스로 찾는 그런 내용의 책이죠. 지난 겨울에 우리도 함께 모여서 촛불을 들고 해결책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조금씩 이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희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위한 희생, 또 우리의 후손을 위한 희생을 해서 만들어 갔고 지금 또 그런 또 진통도 있지만 한 뼘 한 뼘씩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고 촛불 집회가 끝나고 우리는 또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자기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집회가 끝나고 세상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또 방랑자처럼 유랑 생활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왜 꼭 그래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더 나은 세상이 공정하게 오기 위해서 본인을 또 희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책을 냈어요. 작가로서 돌아와 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외로움 또 이런 그 슬픔들을 또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는 작가로서 돌아온 게 저는 참 다행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 책 혹시 다 보셨나요? 예, 안 보셨군요. 예,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소통에 관한 책인데요. 저는 음악으로 소통을 하지만 또 우리 양정철 작가님은 또 활자로 글자로 소통을 또 원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또 담았습니다. 말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세 분 소개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양정철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노무현의 필사, 노무현의 복심,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성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다른데요. 이름 끝자가 같아서 맨날 한 통속으로 엮이는 운명적 형제 전해철 의원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셨죠. 위소천사 아주 양반이십니다. 김경수 의원님이십니다. 같이 나오시죠. 양정철 작가님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세 분 각자 짧게 앉으시고 인사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태영입니다. 갑자기 그냥 방청객으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오라 해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대 울렁증도 있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삼철 중에 중간철입니다. 예, 반갑고요. 전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이 자리에 제가 있어야 될 게 아니고요. 이호철 선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호철 수석이 부산에서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메꾸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경수입니다. 네. 오늘 뭐 저 삼철이 다시 모인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이 삼철 프레임이 사실 이렇게 좋은 프레임이 아니죠. 그래서 자꾸 이게 뭐 부담되고 좀 뭐 별로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이호철 수석님은 일부러 안 오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일부러 안 오셨고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는 삼철은 없습니다. 네. 앞으로도 삼철은 없습니다. 그리고 1차 때 김명석 씨가 얼떨결에 저한테 노래를 시켰는데
음악하는 여러 후배들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래서 예, 오늘은 삼철도 없고 노래도 없습니다. 제가 1회 때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작가 스스로 자기 책을 영업방해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서 근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세 분이 정말 네 분이 친하신가요? 어때요? 사이들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친한 걸로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예, 한 양정철 씨를 처음 본 게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만났는데 그로부터 한 15년, 17년, 18몇 년이죠? 15년, 16년 동안 거의 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거의 한 해도 떨어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삼철은 세 분이 한 번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삼철은 안 친한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저한테는 다 선배님들인데 늘 봉화에서 뵙기도 하고 우리 또 전해철 선배님은 국회에서 늘 뵙고 있어서 남들이 다 친하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우리 두 분은 저희 형님이고 우리 김경수 의원은 아주 사랑하는 후배인데 저희 넷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님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참 친형제보다 정말 가깝고 특히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힘들었던 세월 이제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버틸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윤태영 선배는 진작부터 뭐 저보다 훨씬 더 힘든 형극의 길을 스스로 자초해서 지금 걷고 계시고 전해철 선배도 진작 국회의원 당선됐지만은 친노 혹은 친문이라는 이유로 늘 이것도 양보하고 저것도 양보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되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자기 이름 걸고 어떤 일에 도전하시게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저를 도와주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요, 저는 경선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 그 못된 프레임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철자 이름이 같다 그래서 삼철로 이야기하는 거는 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미에 늘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우리 세 사람의 공통점이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참여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 정치 시작하실 때 또 쭉 과정에 있을 때 보좌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호철 전 수석의 경우에는 제가 참여정부에서 함께 모시고 또 일을 할 때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고 양정철 전 비서관은 이제 일을 할 때 다 아시다시피 가장 유능한 우리 정말 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어서 제가 마음속 깊이 두 분을 좋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못된 프레임은 맞는데 또 누가 붙여놨는지 이렇게 삼철로 붙여놓으니까 늘 같이 이렇게 얻게 다닌다 하는데 오늘 안 온 이호철 전 수석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다리 같이 엮여서 다니지 말고 좀 혼자 다니자. 그래서 아무튼 못된 프레임으로 그동안 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고자 노력하는 중간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책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윤태영 비서관님께 그 말과 글에 관련해서 책을 내신 아주 전문가 중에 전문가신데 이 책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이 평가를 좀 부탁드려요. 출간하기 전에 원고를 한번 검토해달라고 해서 한번 봤고요. 오늘 나온다고 그래서 어제 다시 부랴부랴 좀 봤습니다. 봤는데 예, 말과 글 뭐 이런 비슷한 거 쓰는 작가가 한 명 더 생기면 불안하죠. 예,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엊그제 전화해서 작가 세계로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그랬더니 걱정 마시라고 자기는 곧 이거 책 한 권 내고 안 쓸 거라고 또 그래서 저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책 내용이 10년 전부터 저한테 옆에서 귀가
따갑도록 이게 해주던 얘기들이라서 저는 굉장히 좀 익숙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책이고, 저는 이게 지금 막 한참 잘 팔리고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막 팔리고 뚝 떨어지는 이런 책이 아니고 좀 길게 좀 숨길게 팔리는 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기를 희망하시나요? 일단 제가 보기에 글 쓰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좀 문법책처럼 책꽂이에 이거 하나 꽂아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양정철 씨가 원고 보내준 다음부터 쭉 봤는데 저도 모르는 내용이 한 85%? 에이, 왜 그러세요? 거의 이제 뭐 에이, 아는 게 별로, 이게 이랬었구나 이런 내용들이 새삼스럽게 아는 내용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꼭 글 쓰는 사람의 이 책꽂이에 반드시 꽂아두면 좋겠고, 혹시 여기 안에 보면은 뭐 그때 10년 전에 이 책 쓰겠다고 얘기할 때부터 간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아마 최초의 시작이 이제 이 길거리 간판들 보면서 저거 잘못됐어 뭐 이런 거 보고 시작한 건데, 하여튼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 간판 이런 거 연구하실 때 이 책에 보면 많은 팁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특히 돈 버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형 너무 과도하게 띄워주시네. 근데 이 책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 책 쓰도록 등 떠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얘기 들어주면서 이렇게 응원해준 분이 윤태영 선배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윤태영 선배를 뭐 정치나 인생에서 선배이기도 하지만은 글은 저보다 제가 참 따라가기 힘든 그 아름다운 글을 잘 쓰시는 분이어서 노 대통령님도 그렇고 문 대통령님도 그렇고 되게 참 찾고 아끼고 옆에 두고 싶어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뭐 이번 책은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은 우리 윤태영 선배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그 힘으로 쓸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멘토의 역할까지 하셨던. 예, 뭐 제 네. 글에 관한 한 저는 뭐 늘 윤태영 선배를 따라 배우려고 애를 썼죠. 네, 그래서 인생의 절반은 저한테 주시기로. 네. 네, 전해철 의원님께 질문 여쭙겠습니다. 그 요즘 경기지사 준비 중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그 양비라고 부르거든요. 우리는 그 양정철 형님을 전해준 비서관이셔가지고, 근데 양비 거치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복귀를 말씀하셨는데 작가로서 인생을 또 응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예, 제가 원래 그 우리 양비라고 제대로 호칭하는데요. 우리 양비의 복귀를 제가 굉장히 원했는데 오늘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경선 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복귀를 당분간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가로서 실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지는 못하고요. 앞에 끝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읽었는데 앞부분하고 마지막 부분 굉장히 이제 감동 있게 잘 읽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랜만에 우리 양비가 본인의 쭉 라이프 스토리처럼 거쳐왔던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감회가 깊게 읽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 윤태영 선배 말씀하고 약간 틀린데 그래 작가로서 성공할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실제로 우리 우리 양비를 하는데요. 굉장히 글을 잘 씁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때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받고 할 때 촌철살인 내지 노 대통령님의 심정에 맞는 글을 쓰는 분은 제가 그때 다 중요한 글은 우리 양비가 다 썼었거든요. 정말 글을 잘 쓰고 아시다시피 또 그 문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에 이렇게 당에서나 뭐 할 때 보통은 이제 그 글을 이렇게 함께 하는 분도 있지만 진짜로 중요하게 글을 쓸 때는 초안을 늘 양비가 다 썼죠. 그래서 제 말씀은 내용이 그렇게 무슨 언어 사전처럼 하는 내용보다는 그 양비의 전문성이 있는 현안이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글을 쓰면 진짜 더 잘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저는 뭐 일관되게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다른 까닭이나 이유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제 중요한 일을 해왔고 또 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에서 볼 때마다 일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지금은 좀 나은데 그 일본에서 왔을 때 머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일본이 물가가 비싸서 돈이 없어서 머리를 못 깎은 줄 아닙니다. 알고 그건 아니고요. 아니 제가 가만있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보고 아니 정말 힘들 것 같다. 그래 이번 책이 많이 좀 팔렸으면 좋겠다. 그래 머리 깎을 비용도 필요하고 책 좀 사주겠습니까? 약간 근데 그랬더니 저는 진짜 돈이 없어서 실제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머리를 못 깎은 줄 알고 아우 진짜 고생한다. 그래도 아무튼 이번에 책 많이 팔아서 머리도 깎고 정상적으로 살자고 했더니 대답하기를 일본에서 이 미장원이나 또는 머리 깎은 데 가서 머리를 어떻게 깎아주라 말하는 일본어가 너무 어렵대요. 그렇잖아요. 뭐 여기를 동그랗게 깎고 모나게 이 일본말을 못해서 머리를 못 깎았다. 예, 그건 맞아요. 예, 아무튼 우리 양비가요 많이 힘들고 하지만 저는 일관되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일을 진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네, 쓰임이 되는 곳에서 멋지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당신까지 왜 그래? 그게 작가로서의 쓰임새든 또 정치인으로서의 쓰임새든 워낙에 또 능력이 있으신 분이어서. 근데 보통 그 삼철에 대한 그 멍해가 사실 좀 있잖아요. 그 아주 못된 그 만들어낸 못된 프레임이 있는데 그 억울하거나 혹은 버겁지 않는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양비가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셨지만 실제로 저는 그 선출직 의원으로 또 2번의 국회의원을 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나 또 제가 느끼는 아픔은 별로 없고요. 두 분이 거기에 비하면 밖에 있고 특히 지난 5월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정권 초기에 내각이나 청와대에서 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같이 했었는데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 가서 생활하니까 늘 두 분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호철 전 수석이 안 왔지만 그분은 실제로 좀 성정이 저하고는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사로움에 늘 처해나려고 하고 실제 생활도 그런 모습이어서 그래서 이호철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일해라 이번에 부산시장 부출마도 이야기했지만 일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제가 두 분한테 늘 미안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아무튼 어느 자리에 어떤 위치에서라도 우리 양경철 이제 작가인가요? 네. 예, 양경철 준 작가는 아무튼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가 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경수 의원님께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셨을 텐데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공감이 가는 대목이 혹시 있으셨는지. 제가 처음에 오늘 출연하게 된 계기를 설명할 때요. 이호철 수석이 왔어야 되는데 못 와서 제가 대신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 질문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양 선배가 책을 내신 다음에 저는 저한테 사인을 해서 하나 줄 줄 알았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책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콘서트를 한다길래 부랴부랴 책을 사가지고 한 권이나 더 팔아야죠. 그래서 뭐 전체 다 읽지는 못하고요. 일단 북콘서트에 참석하는 사람으로서 한 번은 그래도 휙 봐야겠다 하고 한번 더 보고 왔는데 아까 그 양 선배가 이 책을 윤태영 선배 권유로 썼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제일 첫 권유는 제가 했습니다. 이 얘기가 이거는 예. 김경수 의원 얘기가 틀리지가 않은 게요. 책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윤태영 선배하고 이런저런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들을 거의 한 7, 8년 전, 10년이요. 예, 그 이제 뭐 가까운 형이니까 형 난 이런 문제 의식이 있어. 이거 참 우리 사회 정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이제 제가 백의종군 선언하고 이제 외국 도니까 어느 날 이제 되게 진지하게 제가 후배지만 되게 어려워하는 후배거든요. 제가 아끼고 근데 저를 딱 앉혀놓고 형님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책이라도 쓰십시오. 그래서 뭔가 하여튼 좀 그 이제까지 그 노무현 문재인 두 분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 컨텐츠와 자기 얘기를 갖고 이 시기를 좀 알차게 보내셔야지 이렇게 외국 유랑하시는 게 좀 너무 안타깝고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의원이 또 이렇게 등을 또 떠밀어 줬는데 책을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뉘앙스가 좀 다르네요. 앉혀놓고 선배를 후배가 앉혀놓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책이라도 쓰십시오.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표현은 좀 뭐. 예. 아니 뭐 개인적으로 이제 양 선배가 선거 마치고 이제 유랑 생활을 하셨잖아요. 근데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 뉴질랜드에 이제 위로차 가겠다고 윤태영 선배하고 같이 갔는데 일부러 두 분이 뉴질랜드까지 오셨어요. 제가 혹시 뭐 이렇게 네.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위로차 갔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때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지내는 게 좋겠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일단 이렇게 외국에 계실 거면 책을 쓰시면 좋겠다라고 권유는 제가 뭐 했었고, 근데 그 뒤에 한번 책을 쓰시겠다고 이제 한 다음에 책을 쓴다고 하시길래 어떤 책을 쓰세요 그랬더니 일본에 계실 텐데 어떤 책인지 주제는 얘기를 안 해주시면서 아무도 생각 못할 깜짝 놀랄 만한 주제로 책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좀 그건 아니었던 것 그건 같은데. 맞아. 원래 양비가 뽕이 셉니다. 좀. 네. 그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예. 나와보니까 세상을 바꾸는 언어라는 책인데 이 책 속에 저기 이제 주제로 돌아갈게요. 그 질문 중에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눈에 띄는 건 양 선배가 대통령님께 노무현 대통령님께 저 출마를 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는데 대통령께서 자네는 출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러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본인이 대통령까지 다 하고 정치를 해봤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정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그리고 그런 글을 쓰고 그런 책을 내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훨씬 중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자네는 나하고 책을 좀 쓰세나. 그게 봉화에서 대통령님과 양 선배가 나눈 대화인데 이제 그 내용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양 선배가 글 쓰시는 걸 보면은 참 부럽기도 하고요. 양 선배도 글을 잘 쓰시고 윤태영 선배도 참 글을 잘 쓰시는데 두 분의 차이는 윤태영 선배는 글을 쓰실 때 보면은 되게 이 글을 잘 쓰시는데 양 선배는 그 잘 쓰는 글을 되게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뚝딱하고 글을 써내시는 스타일이에요. 윤태영 선배님은 되게 이게 진중하게 막 이런 공을 섬세하고 네, 꼼꼼하고 꼼꼼하게 글을 쓰시는데 양 선배는 뭘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한 얼마 안 돼서 다 썼다 그러 들고 오는 거야. 그럼 근데 그냥 뚝딱 쓴 걸 치고는 읽어보면은 이게 감탄하가 절로 나오는 그런 글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능력을 대통령님께서 늘 너무 이제 바로 곁에 두고 아끼고 함께 하고 싶어 했고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글 잘 쓰고 능력 있는 분들은 글을 쓰고 우리 두 사람처럼 능력 없는 사람들은 정치하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은 봉화 생활을 같이 하셨잖아요. 전해철 우리 예. 의원님은 그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고 계속 이제 마지막 민정수석이셔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계속 내려와서 법률 자문이나 법적 대응 같은 것 하시면서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셨고 우리 김경수 의원은 제일 먼저 내려가서 아예 거기에 터 잡고 살기 시작해서 지금 거기에 출마까지 하게 됐으니까 제일 처음에 내려가서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윤태영 선배하고 저는 또 그 노 대통령님 하시고자 했던 책 그 우리 윤태영 선배가 이제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봉화마을에 있는 빌라에서 다들 이제 그 독신자로 내려가서 어울리면서 같이 살았었죠. 네, 벌써 뭐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우리 양 작가님께서도. 그 마지막 꼭지 그 유서를 분석한 글은 참 읽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조금 김경수 의원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니요 뭐 거기만 따로 일부러 안 읽은 건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선배가 책을 안 주는 바람에 늦게 급하게 읽느라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고요.
다만 아까 이제 한 가지 그 책 중에서 그 이제 정치인으로서 한 부분이 더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공존의 어느 편에 보면은 이게 이제 국회라는 곳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 꼭 이 부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으면서 실제로 늘 날이 서 있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게 다른 데보다 훨씬 국회가 이제 심하고 그런 곳이라 정치라는 판이 그래서 이제는 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최소한 이 서로 간에 공격하고 비판하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그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존의 언어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 선배의 책을 가능하면 국회에 그 책 보내기 운동 같은 것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작가분께 여쭙겠습니다. 글 잘 쓰는 비결이 뭘까요? 예. 글을 잘 쓰는 비율 저는 그냥 뭐 글을 원래 잘 썼던 건 아니고요. 정치권 들어와서 20년 동안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뭐 남들이 잘 쓰는 편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온 게 비행기에서 이렇게 그 기내 소식지를 한번 보는데 진짜 글을 잘 쓰더라고요. 거기 그런 잡지의 글도 번역된 것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명함 내밀고 다니는 게 참 이게 좀 뭐라 그러나 하여튼 겸연쩍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대통령이 옆에서 글을 썼다는 이유로 혜택을 많이 받은 편이죠. 뭐 책을 내도 지명도가 있어서 뭐 남들보다 더 많이 팔 수 있고 그런 건데 세상에 글 잘 쓰는 고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노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말하기 책에도 썼는데 이거 책 선전은 아니고요. 어쨌든 선전 좀 하세요. 그 말 잘하는 것과 말재주는 다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글 잘 쓰는 거하고 글재주는 다르다. 글은 계속 써보면 글재주는 늦는데 결국 뭘 전달할 것인가 이게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설득하는 내용. 이건 뭐 결국 남들보다 더 열심히 발품도 팔고 더 구매하고 더 한 번 더 찾아보고 한 번 더 취재하고 그러다 보면 남다른 걸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글을 읽다 보면 그 글 속에 작가가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 사색하고 취재를 했는지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이 진짜로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양 작가님께서도 저도 뭐 윤태영 선배 말씀하신 거 이제 공감을 합니다. 말과 글이 뭐 다른 듯 같은데요. 뭐 우리가 이제 누구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 잘하는 게 너무 거창하고 번지르르해서 속으로 저 인간 약간 사기꾼 아닌가 싶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건 아닌데 신뢰가 가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글도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윤태영 선배 말씀하신 것도 저도 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글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 표현을 하는 것을 좀 잘하는 방법은 글로 전 메모의 힘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 잘 쓰는 분들 보면은 늘 그 글거리들을 메모를 해요. 윤태영 선배는 저보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수첩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길을 가다가도 메모하고 그 다음에 뭐 뉴스를 보다가도 메모하고 그래서 윤태영 선배가 그 글을 잘 쓰시는 거는 문장 자체도 있지만은 글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색들이나 사고들을 굉장히 다양한 메모로 준비를 해뒀다가 그 상황이 되면 그걸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은 그걸 꺼내서 요리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 가급적이면은 되게 메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번 책 같은 경우도 뭐 몇 년 전부터 그 메모했던 것들을 갖고 쓰는 거 한 2달밖에 안 걸렸는데 오랫동안 메모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 와 계신 분들에게 감히 좀 조언을 드리면은 메모하는 습관. 또 하나는 가장 쉬운 거는 저는 단문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악필인 분들을 고쳐주게 할 때 그 예를 들면 그 김이면은
이렇게 쓰고 이걸 좀 길게 글자를 좀 길게 쓰라고 하잖아요. 그런 팁처럼 문장을 좀 짧게 쓰면은 대개는 그렇게 문장이 이게 아주 나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뭐 그 두 가지 팁 정도 뭐 갖고 뭐 하시면은 좀 웬만큼 저는 네, 예. 아주 정말 소중한 팁을 노하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우리 두 분께 또 안 여쭐 수가 없죠.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십니까? 두 분께서는. 그거는 갑자기 의외의 좀 썰렁한 질문이었고요. 아니 방금 이제 그 윤태영 선배가 이야기했던 글 재주가 아니라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정치인의 말 또는 이제 연설을 이야기하면 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말 연설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참모들이 이렇게 가면 굉장히 불안한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똑바로 어떤 결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엄청 치우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 사실 한 번씩 연설하고 나면 다음날 저간이나 9시 뉴스에 계속 노 대통령 그 언어로 이 연설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늘 이렇게 참모들이 불안해하는데 실제로 결론을 보면 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고 또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연설도 역시 말 재주가 아니라 말의 내용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제 공감도 하고 했는데 우리 김영수 작가님 어떤 정치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으니까 내용이 좋은 정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시고요. 이기는 정치도 하세요. 아니 이기지는 않고요. 그냥 내용만 좋은 거로 이렇게. 아니 그 질문을 지금 세상을 바꾸는 언어라는 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전해철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다 보면은 정치를 하시면서 말과 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인데 스타일은 참 달랐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대단히 열정적인 말이 국민들의 뇌리에 많이 남아있지만 의외로 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좀 그러니까 완벽주의 같은 게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제 뭐 그 인터뷰나 이런 걸 보시면은 그 인터뷰하신 걸 잘 보시면은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통 보면은 이제 저 뒤에 언론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녹음을 녹취를 해서 그걸 쭉 정리를 하면서 넣고 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은 인터뷰를 하시면 거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실어도 될 만큼 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리가 돼서 이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대선 때 보면은 유세 과정에서 모든 연설문을 본인이 마지막까지 직접 다 손을 보셔서 그 늘 연필로 그 마지막 수정을 하시는데 그 수정한 유세문을 가지고 나가셔서 꼭 연설을 하시고 하셨던 두 분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는 적어도 자기 연설문은 최소한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전해철 선배님은 그런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통령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아서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말과 글이 중요하다는 게 결국은 말과 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통령님께서 원하던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그런 세상을 어떻게 실현시키려고 하는지 말과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해내는 그런 정치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작가로서의 또 직업, 또 정치인으로서의 직업 그 안에는 결국 사람이 있다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술과 또 의미를 같이 부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여기 지금 계속 지금 재촉하고 있어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저 작가 양정철 님께 한마디씩 하시고 예,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정치인들이 있으니까 말이 길어져서 질문을 다 소화 못 하시고 예, 아무튼
제가 요즘 와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정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말 15, 16년 전에 우리 양정철 씨를 후보 캠프에서 만났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또 무대에 서서 얘기를 하게 될 줄 정말 몰랐듯이 앞으로 또 10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계속 10년 동안 앞으로 10년도 제 옆에 같이 있어주고 저도 또 양정철 씨 옆에 있어주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예. 어젠가요? 오늘인가 이 책이 몇 권 팔려서 굉장히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런 게 나왔는데요. 아무쪼록 책이 많이 팔려서 비록 외국을 다니더라도 이전에처럼 머리 길고 이발할 돈이 없어서 하지 말고 아무튼 많이 팔려서 먹고 최소한 자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발 포함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쉬는 게 우리 양비의 또 다른 중요한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역시 헛되지 않게 언제인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화이팅! 양 선배가 지금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유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설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좀 정착을 해 있으시겠다라고 하셔서 저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가까운 선배가 정말 어디 유배 가서 유랑 다니는 것 같은 이런 걸 보고 있는 게 참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자리를 잡고 좀 편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정착해서 생활하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그 윤태영 선배하고 그 양 선배하고 뉴질랜드 가서 했던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양 선배가 이번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는 본인이 좀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건 언제까지 실천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뭐 그건 끝까지 실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양 선배의 인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양정철 선배가 삼철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양정철이라는 사람으로 국민들에게 좀 인식이 되고 실제 본인의 인생을 살아나가고 본인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국민들께서 지지해주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 분과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네, 먼 길 오신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활용 정점을 찍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책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공감이라는 단어를 그 노트북에 붙여놓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 가급적이면은 이 책을 읽는 분들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거나 크게 뭔가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빼고 가급적이면 평범한 시민들이 평범한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문제 의식들을 좀 나누려고 애를 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뭔가 좀 현학적이지 않게 쉽게 쓰려고 했는데 첫 번째 거는 좀 거기에 근접했다고 보는데 두 번째 거는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만의 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쉽게 쓰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쉬웠습니까? 예. 별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단어나 언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쓰셔갖고 저는 야, 이거 논술 보는 학생들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게 또 베스트 스테디셀러로 쭉 나가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주 이 김어준, 주진우 빼고 나머지 분들은 아주 책을 팔아주려고 작정을 하고 오셨구만요.
그래야 제 돈이 안 나가니까요. 밥 사줘야 되면. 예. 네, 그 세상을 바꾸는 언어, 그 어찌 보면 그 말이 곧 소통이고 그것이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또 서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또 하나의 진리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요? 예,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드리고 끝을 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날씨 굉장히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데, 예. 제가 또 배경음악 담당이라서. 예, 이 당대의 작곡가가 연주하는 음악 속에서 한 편의 시를 읽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직 들어가시기 전에요. 잠깐만요. 제가 있는 거는 제 이웃들이나 오늘 와주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혼자인 경우는 없고 결국은 누군가의 영향이나 도움이나 그 존재로 서로 같이 머무는 것이죠. 저는 권력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함께할 수 있고 함께인 존재이기에 우리인 것이죠. 그런 것을 좀 담은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시 제목은 비켜준다는 것. 안도현 시인의 시입니다. 둥글레 새싹의 대가리 힘으로 땅을 뚫고 밖으로 고개를 내민 게 아니다. 땅이 제 몸 거죽을 열어 비켜주었으므로 저러득히 연두가 태어난 것. 땅이 비켜준 자리 누구도 구멍이라 말하지 않는데 둥글레는 미안해서 초록을 펼쳐 가린다. 비켜준다는 것이란 시입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 같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당선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와 주신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문 대통령님도 응원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